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한다 중학사회 강사호 강수입니다. 오늘은 11단원 일상생활과 법단어를 학습하겠습니다. 이 단어는 법의 의미와 목적, 그 다음 다양한 생활 영역과 법, 재판의 종류와 공정한 재판, 이와 같이 3개의 중단원으로 나누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법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법의 의미와 목적을 잘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자, 그럼 내용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법을 공부하기 전에 사회 규범을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얻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고 살아갑니다. 즉 여러 명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함께 살아간다는 뜻이죠. 자, 이 생활을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시장이나 또는 그 마트 같은 데 가서 경제 생활을 하죠. 여기는 물건을 파는 사람과 물건을 사는 사람들로 꽉 차 있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무언가를 배우려 사회화를 하기 위해서 학교에 가죠. 학교에 가도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취미생활을 하기 위해서 주말에 경기 관람을 갔어요. 축구나 야구 경기 관람을 가면은 열심히 응원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이 정치 생활도 하죠. 여러분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촛불 시위도 하고 여의도 같은 데 모여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이권을 요구를 하는 모습 봤을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은 혼자서가 아니고 여러 명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가르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특징을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 시장이나 학교나 뭐 운동장 또는 뭐 이 공공장소 이런 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 어떤 그죠? 그 지켜야 할 어떤 질서, 그 혼란을 막고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언가 필요하죠. 이런 것들이 없고 자기 멋대로 행동한다면은 그야말로 우리 사회는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이 질서가 잘 유지된 것은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 뭔가가 뭐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회의 규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이 법, 도덕, 그다음 관습, 종교 이런 어떤 사회 규범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사회 규범이 법, 도덕, 관습,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과 도덕을 좀 알아보고 특히 법을 중심으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은 도덕시간, 윤리시간에 배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법과 도덕을 조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의미를 비교해 보면은 법인 국가 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사회규범입니다. 반면에 도덕은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도리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두 사회규범의 목적은 법은 주로 사회 정의 실현의 목적이 있습니다. 옳은 게 옳고 그런 건 그러다는 거죠. 이 정의 실현의 법은 목적이 있고 도덕은 선의 실현. 이 선은 이때 선은 착할 선자입니다. 그래서 이 착한 사람이 많도록 도덕이 필요한 겁니다. 준수 근거는 법은 법 조문입니다. 우리 형법 제 몇 조, 민법 제 몇 조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는 법은 법 조문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반면에 도덕은 뭐 지켜야 한다고 뭐 적어놓은 문자로 적어놓은 법 조문이 없죠. 그래서 주로 자기 자신의 양심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규율 대상은 법은 주로 행위의 결과를 중시합니다. 아무리 좋은 동기라도 결과가 법에 위반된다면은 그건 법적인 처벌은 받습니다. 물론 정상 참작은 되겠죠. 도덕은 행위의 동기를 중시합니다. 좋은 뜻으로 어떤 일을 하다가 설사 결과가 나쁘더라도 그렇게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위반시는 법을 위반할 때는 국가에 의한 강제적 처벌을 받습니다. 징역을 가거나 벌금형을 받거나 이런 강제적인 어떤 처벌을 받게 되고 도덕은 요거도 먹죠. 사회적 비난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법의 특성은 한마디로 강제성이라고 할 수 있고 도덕의 특성은 한마디로 자율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법과 도덕의 비교를 해봤고, 다음은 법과 도덕과의 관계를 한번 그림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네모가 이 도덕입니다. 자, 법은 이 도덕 중에 지켜야 할 것들을 우리는 법으로 주로 만들어 놓습니다. 물론 도덕과 관계없는 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모가 도덕이고 동그라미가 법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관계를 보면은 법의 바탕은 도덕입니다. 도덕의 바탕은 법이다 하면 틀립니다. 법의 바탕이 도덕입니다. 그래서 법은 도덕을 바탕으로 만든 거죠. 꼭 지켜야 할 도덕, 지키지 않으면은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이런 도덕은 강제적으로 지키게끔 법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도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그 다음에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은 그 사회의 모든 사람이 도덕을 다 잘 지킨다면은 도덕을 바탕으로 하는 법이 필요 없죠. 그래서 법은 적으면 좋습니다. 사실 그 사회에 법이 너무 많으면 복잡해요. 그 사회는 좋은 사회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법이 없더라도 모든 사람이 이 사회 질서가 유지된다면 모든 사람이 그만큼 도덕을 잘 지킨다는 거니까 그 좋은 사회겠죠. 그래서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면 좋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법의 바탕은 도덕이고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요 말을 잘 기억해 둘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A 영역, B 영역, C 영역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림과 같이. 자, 여러분들 A 영역은 어떤 뜻이에요? 그렇죠. 법과 아무 관계없는 도덕입니다. 설사 A 영역을 우리가 어겼을 경우에는 도덕적인 비난은 받지만은 법적인 처벌은 안 받죠. A 영역은 법의 영역이 아니죠. 반면에 B 영역은 도덕과 관계 있는 법입니다. 도덕으로 비난도 받지만은 이거는 법적인 처벌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을 폭행을 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을 폭행한 경우에는 B 영역에 들어가겠죠. 도덕도 어겼지만은 폭행을 함으로써 법적인 처벌을 또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C 영역은 도덕과 아무런 관계없는 법이죠. C 영역을 어겼을 때는 도덕적인 비난은 좀 피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적인 처벌은 받죠. C 영역에 들어가는 예가 뭐 출생신고, 사망신고 이런 겁니다. 집에 누가 돌아가셨을 때 30일 이내에 사망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도덕하고는 좀 관계없죠. 그러나 이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지키게끔 법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출생신고, 사망신고 이런 것들은 C 영역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도덕과 법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우리 주변에 일상생활과 관련된 법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첫째, 도로교통법입니다. 도로의 모든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 도로교통법입니다. 다음에는 교육기본법, 교육에 관한 국가기관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 제도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둔 교육기본법. 그 다음에 학교의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발달과 식생활 개선을 목적으로 한 법인 학교 급식법. 그 다음에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 바로 소비자기본법. 이런 우리 일상생활과 관련된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상생활과 관련된 법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은 그만큼 내 권리도 찾을 수 있고 또 질서가 유지가 되겠죠. 자, 다음은 이제 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법의 목적 아까 뭐라 했죠? 정의의 실현입니다. 자, 이 동상이 누굽니까? 그렇죠. 정의의 여신상, 바로 DK 여신상입니다. 자, 여기에 법의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는데, 자, 이 정의의 여신상을 보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정의 여신상 왼손에는 칼이 들려져 있죠. 이 칼의 의미가 뭘까요? 그렇죠. 강제성입니다. 법은 강제성이라고 그랬죠. 안 지키면 처벌받고 강제로 지켜야 된다는 하는 게 법이죠. 자, 다음은 오른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눈은 가려져 있죠. 눈 먼저 하겠습니다. 눈은 이렇게 붕대로 가려져 있습니다. 왜 가려놨을까요? 그렇죠. 공정성입니다. 공정성. 공정하게 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오른손에는 저울이죠. 왜 오른손에 저울을 들려놨을까요? 이거는 바로 형평성입니다. 그래서 법은 형평성과 공정성, 강제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법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법의 목적인데 이 정의의 여신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이 법의 목적은 이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분쟁을 해결하고 권리를 보호하고 또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그리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공공복리를 추구하는 이런 목적으로 법이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법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법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회 혼란을 막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칙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예, 사회 규범이었습니다. 자, 사회 규범 중에서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며 사람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그렇죠? 바로 도덕입니다. 세 번째, 사회 질서 유지 또는 사회 정의를 실현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회 규범은 그렇습니다. 법입니다. 4번, 법의 준수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자, 도덕의 준수 여부는 양심의 가책이라 했죠. 양심이라 했습니다. 자, 법은 그렇죠. 법 조문입니다. 헌법, 형법, 민법 제 몇 조를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 이 법 조문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그렇죠. 감옥 간답니다. 감옥, 처벌받는다는 거죠. 국가에 의한 강제적 처벌. 6번, 도로의 모든 위험 요소를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우리 일상생활과 관련된 법은 그렇죠. 도로교통법.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자, 다음 다시 한번 내용을 책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게 법의 의미와 목적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법의 의미, 법의 기능, 그 다음에 법의 특징 배웠고, 그 다음에 법과 도덕과의 관계,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법과 도덕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배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2단은 다양한 생활 영역과 법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까 얘기한 것 같은데, 성공은 지난 시간 얘기한 것 같은데, 성공은 열심히 노력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다가온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학생 시절에 열심히 공부하고 무엇인지 열심히 노력하면은 여러분들은 성공한 인생이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